그날 서울대학교 캠퍼스 수영장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민지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물속에서 속삭였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여자로서 그 순간 내 심장이 멎을 듯했다. 나는 직선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 고백은 단순한 말 이상이었다. 그것은 내 안에 억눌린 감정을 폭발시켰고 동시에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이 떠올라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지은 25살의 평범한 대학원생이었다. 법대를 다니며 부모님의 꿈을 쫓아 변호사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 그들은 항상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하셨다. 나 역시 그 길을 따를 거라 믿었다. 민지는 내 룸메이트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24살, 미술학과 학생으로 항상 밝고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였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울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그날 수영장에서의 고백은 모든 걸 뒤집었다. 수영을 마치고 라커룸으로 돌아오자 민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해, 지은아. 갑자기 말해서.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내 머릿속에는 혼란이 소용돌이쳤다. 나도 민지를 좋아했다. 친구 이상으로.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민지야, 너 미쳤어? 우리는 친구잖아. 이런 말 하지 마. 내 목소리는 떨렸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은아. 너도 느꼈을 거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감정. 왜 피하려 해?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 남자애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하지만 가족 때문에 숨겼어. 너를 만나고 나서야 확신이 생겼어.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비슷한 고민을 해왔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억눌렀다. 민지야, 우리 가족은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사회도 마찬가지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요즘 좀 피곤해.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어머니는 지은아, 시험 준비 잘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나는 속이 뒤집혔다. 민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학교에서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특히 우리과 동기인 수현이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너희 둘, 요즘 붙어 다니네?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말에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내 안의 갈등은 커져만 갔다. 민지는 더 대담해졌다.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그녀가 내 손을 잡으려 하자 나는 황급히 피했다. 여기서 왜 그래? 사람들 봐.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은아, 왜 그렇게 두려워해?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 그 말에 나는 화가 치밀었다. 사랑? 이게 사랑이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가족이 알면 어떻게 해? 우리는 처음으로 싸웠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떴다. 나는 혼자 앉아 후회했다. 왜 그녀를 밀어내는 걸까? 내 안의 두려움 때문인가? 그 주말, 민지가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은아, 나랑 제대로 사귈래? 숨기지 말고.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따뜻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모른 채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다. 학교에서 몰래 손을 잡고 밤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압력은 점점 커졌다. 부모님의 전화가 올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다. 친구랑 공부해,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민지야, 소개팅 해볼래? 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상처받았다. 사회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기사가 나오면 우리는 불안해졌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민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수현이가 나를 불러 세웠다. 지은아, 너 민지랑 사귀는 거야? 그녀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수현이는 웃었다. 봤어. 카페에서 손잡는 거 조심해. 소문나면 안 좋아. 그 말은 위협처럼 들렸다. 나는 민지에게 말했다. 조심해야 해. 하지만 민지는 왜 숨겨? 당당하게 살자고 했다. 우리의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나는 안전을 원했고 그녀는 자유를 원했다. 그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민지가 공개적으로 나를 소개하려 하자 나는 거부했다. 아직 안 돼. 민지는 실망했다. 지은아, 너 나 사랑 안 해?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지만 두려웠다. 이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컸다. 가족을 잃을까봐, 친구들을 잃을까봐, 하지만 민지를 잃는 건 더 두려웠다.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이미 생겼다. 그 균열은 곧 폭발했다. 민지의 생일 파티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지가 술에 취해 내 손을 잡고 키스하려 했다. 나는 황급히 피했다. 민지야, 그만해. 친구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수현이가 비아냥거렸다. 와, 너희 둘이. 진짜 파티는 엉망이 됐다. 다음 날 소문이 캠퍼스에 퍼졌다. 지은이랑 민지가 레즈비언이래. 나는 학교에 가는 게 두려웠다. 부모님께 전화가 왔다. 지은아, 학교에서 무슨 소문이 도는 거니? 누군가 부모님께 말한 모양이었다. 나는 부정했다. 엄마, 오해야.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절대 그런 일 없게 해. 우리 집안 체면이 걸렸어.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민지에게 화를 냈다. 왜 그랬어? 이제 어떻게 해?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숨기다 지쳤어. 우리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민지는 결단을 내렸다.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나는 말렸다. 안 돼. 그분들 충격받으실 거야. 하지만 민지는 고집을 부렸다. 그날 저녁 그녀의 집에서 부모님과 대면했다. 민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그런. 우리 딸이 왜? 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침묵하다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다. 민지는 짐을 챙겨 나왔다.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미안해. 하지만 내 안의 죄책감은 커졌다. 왜 나도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나? 민지는 내 기숙사로 왔다. 우리는 함께 지냈다. 하지만 압력은 더 세졌다. 학교에서 따돌림이 시작됐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수현이는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런 관계는 비정상이야. 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민지는 강했다.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밤마다 그녀가 울었다. 부모님 없이 어떻게 살아? 그 모습에 내 심장이 아팠다. 어느 날 내 부모님께서 학교로 오셨다. 지은아, 집으로 가자. 그들은 소문을 듣고 왔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 미래를 망치려 해. 나는 무릎 꿇고 빌었다. 아빠, 오해야. 하지만 민지가 나타났다. 아저씨,
지은이를 사랑해요. 부모님은 충격받으셨다. 어머니는 울며 우리 딸을 빼앗지 마라고 하셨다. 그날 부모님은 나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갔다. 민지와 헤어지게 됐다. 집에 돌아온 나는 감금된 듯했다. 부모님은 치료받아라고 하셨다. 상담사를 불렀다. 상담사는 이건 선택의 문제야.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반발했다. 정상이 뭐예요? 사랑하는 게 왜 잘못인가요? 하지만 부모님의 압력에 지쳤다.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떨어져 있어. 민지는 상처받았다. 지은아, 포기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학교를 휴학했다. 집에서 부모님의 감시 속에 살았다. 민지는 혼자 서울에서 버텼다. 가끔 메시지가 왔다. 보고 싶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의 갈등은 커졌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사회의 시선 때문에? 밤마다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눈물. 나는 후회했다. 어느 날 수현이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지가 사고 났어. 심장이 멎을 듯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지는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집중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를 보자 눈물이 흘렀다. 민지야, 미안해. 민지는 약하게 웃었다. 지은아, 이제 와서 뭐해? 너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결심했다. 부모님께 반항할 때가 왔다. 병원에서 민지를 돌보며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했다. 그 애랑 끊어라. 나는 대들었다. 못해요. 사랑하니까.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다. 나는 짐을 챙겼다. 자유를 선택한 대가로 가족을 잃었다. 민지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행복은 멀었다. 사회의 차별이 우리를 괴롭혔다. 직장에서 민지가 해고됐다. 이미지가 안 좋아 라는 이유였다. 우리는 싸웠다. 지은아, 왜 나 때문에 가족 포기했어? 후회해. 민지의 말에 나는 울었다. 아니, 하지만 힘들어. 우리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반대와 압력 속에서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은 고통스러웠다. 민지와 함께 사는 아파트는 작았지만 우리의 피난처였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애들, 이상해.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았다.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과거 소문 때문에 어려웠다. 나는 온라인으로 공부를 이어갔다. 하지만 부모님의 빈자리가 컸다. 명절 때마다 혼자였다. 민지의 부모님도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가끔 울며 엄마 보고 싶어 라고 했다. 나는 안아줬다. 하지만 내 안에 원망이 생겼다. 왜 그녀가 고백해서 모든 걸 망쳤을까? 그 생각을 숨겼다. 대신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밤에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찾아왔다. 수현이었다. 지은아, 후회 안 해? 그녀는 웃으며 물었다. 너희 관계 오래가지 않을 거야? 사회가 용납 안 해. 그 말에 화가 치밀었다. 나가. 수현이는 민지가 다른 여자 만난대라고 던지고 갔다.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민지에게 물었다. 진짜야? 민지는 부정했다. 수현이 거짓말이야. 왜 믿어? 우리는 싸웠다. 신뢰가 흔들렸다. 그 사건 후 민지는 더 멀어졌다.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숨겼다. 나는 불안했다. 몰래 확인했다.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 밤 만나자. 상대는 여자였다.
충격이었다. 민지가 바람을 피운 거였다. 대면했다. 왜? 민지는 울었다. 지은아, 너가 가족 때문에 후회하는 거 알아? 나도 지쳤어. 이 관계가 너무 무거워 배신감이 밀려왔다. 나 때문에 포기한 게 다 뭐야? 나는 소리쳤다. 민지는 떠났다. 미안해, 혼자 남은 나는 무너졌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랑이 부족했나? 압력이 너무 컸나? 나는 부모님께 연락했다. 집에 갈게요. 부모님은 받아주셨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마. 집으로 돌아왔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민지의 빈자리가 컸다. 밤마다 그녀를 생각했다. 배신당했지만 여전히 사랑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사회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의 레즈였대. 직장에서조차 불이익을 받았다. 인턴십에서 떨어졌다. 이유는 이미지 문제였다. 나는 분노했다. 왜 사랑 때문에 차별받아야 하나? 그때 민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보고 싶어.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결심했다. 민지를 만나러 갔다. 카페에서 그녀는 마르고 지쳐 보였다. 지은아, 미안해. 그 여자는 그냥 외로워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왜 나를 배신했어? 민지는 압력 때문에. 가족, 사회. 견딜 수 없었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화해를 시도했다.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지는 이번엔 제대로 하자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렸다. 민지랑 살게요. 부모님은 절대 안 돼 라고 하셨다. 이번엔 완전히 끊겼다. 가족을 영원히 잃었다. 민지와의 관계는 더 강해졌지만 대가는 컸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됐다. 시위에 참여했다. 동성애 권리 운동.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위로가 됐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공격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민지는 두려워했다. 포기할까? 나는 안 돼, 싸워야 해 라고 했다. 우리의 결정은 더 많은 갈등을 불렀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택할 것인가? 선택은 어려웠다. 운동단체에서 민지가 리더가 됐다. 그녀는 대담해졌다. 우리의 이야기를 공개하자. 나는 망설였다. 위험해. 하지만 민지는 고집했다. 인터뷰를 했다. 뉴스에 나왔다. 우리는 사랑해요. 왜 숨겨야 해?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반대가 더 컸다. 부모님의 지인들로부터 비난 전화가 왔다. 집안 망신이야. 민지의 가족도 반발했다. 그녀의 오빠가 찾아왔다. 민지야, 그만해. 부모님 아프셔. 민지는 울며 오빠, 이해해줘. 하지만 오빠는 비정상이야 라고 했다.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날 민지는 상처받았다.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나는 나 있잖아 라고 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온라인 괴롭힘이 시작됐다. 익명 계정들이 욕설을 퍼부었다. 죽어라. 민지는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병원에 갔다. 의사는 스트레스야. 쉬어 라고 했다. 나는 민지를 돌봤다. 하지만 내 안에 피로가 쌓였다. 왜 이 길을 택했나? 평범한 삶을 포기한 대가로. 밤에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나는 아니야.
함께니까. 하지만 거짓이었다. 배신이 다시 왔다. 운동단체의 멤버 하나가 민지의 과거를 폭로했다. 민지가 바람 피웠대. 소문이 퍼졌다. 민지는 부정했다. 거짓이야.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이전 바람의 메시지. 나는 충격받았다. 또 민지는 울었다. 그땐 지쳤어. 용서해. 하지만 이번엔 용서할 수 없었다. 민지야, 끝내자. 나는 떠났다. 혼자 된 나는 무너졌다. 부모님께 돌아갔다. 죄송해요. 부모님은 안아주셨다. 이제 정상으로 살아. 하지만 정상이란 뭐였나? 사랑 없는 삶? 나는 우울증에 빠졌다. 약을 먹었다. 친구들도 없었다. 사회가 나를 버린 듯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회복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변호사 사무소.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상사가 소문 들었어. 조심해. 나는 참았다. 민지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해외로 갔다. 새로운 시작. 일하고. 나는 후회했다. 왜 포기했나? 사랑을 지키지 못한 대가로. 어느 날 부모님과 대화했다. 엄마, 왜 동성애를 싫어하세요? 어머니는 사회가 안 받아줘. 내가 고통받을까 봐. 그 말에 깨달았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는 엄마, 저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했다. 부모님은 침묵했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민지에게 연락했다. 보고 싶어. 그녀는 나도. 우리는 다시 만났다. 공항에서. 민지는 변했다. 강해 보였다. 지은아, 다시 시작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엔 조심스럽게.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부모님을 설득했다. 받아들여주세요.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하셨다. 사회도 변하고 있었다. 법이 바뀌었다.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는 희망을 봤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있었다. 시위에서 공격을 받았다. 민지가 다쳤다. 병원에서 그녀를 지켰다. 포기 안 해. 우리의 결의는 강해졌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최종 선택을 했다. 사랑을 위해 싸우는 것, 그 대가는 컸다. 하지만 가치 있었다. 최종 선택의 결과는 예상치 못했다. 시위 후 민지의 상처는 깊었다. 정신적 트라우마. 그녀는 더 이상 못해 라고 했다. 나는 안타까웠다. 민지야, 함께라면. 하지만 민지는 지은아, 나 혼자 있고 싶어. 우리는 헤어졌다. 이번엔 영원히. 혼자 남은 나는 반성했다. 모든 결정의 대가를.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사랑을 잃었다. 하지만 깨달음이 왔다. 나 자신을 찾은 거였다. 나는 운동을 계속했다. 강연을 했다. 사랑은 자유야. 지지자들이 늘었다. 부모님도 서서히 변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화해했다. 민지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결혼했다. 남자와 안정된 삶을 택했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압력이 그녀를 바꿨다. 나 역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여자였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공개하지 않았다. 사회의 변화가 더디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나는 변호사가 됐다. LGBT 권리 변호.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남았다. 민지와의 추억. 배신, 사랑, 이별.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 이제 나는 묻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사회의 틀 안에서 사는 게 현명한가?